10월 24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동양증권 매크로 관점에서 본 소비재 강세 이유, 대신증권 중소형주 리스크 요인 점검, 신영증권 원화 일본식 안전통화 저조와 거리가 멀다, 삼성증권 환율 변화에서 얻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미국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 토러스투자증권 내수주 리레이팅의 조건, 하나대투증권 단기 저항선에 직면한 원화와 엔화, 한양증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동양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본 소비재 강세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형주 그리고 소비재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재의 강세는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 투자 관련주 대비 IT를 비롯한 소비재의 상대적인 강세가 시장에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란 미국 주도의 성장과 신흥국 등의 성장률 둔화를 뜻한다는 설명인데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국의 성장 모델 전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수 부양에 관심이 보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투자 부양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내수 부양 그리고 서비스 육성에 중국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재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도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계속될 것인지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살펴봤는데요. 중소형주의 강세 배경에 대해 먼저 보니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월 말 이후 상승세에 대해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형주의 성장과 주가 상승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재정절벽 이슈 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때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뾰족한 대안이 되는 대형주가 없어서 연말까지도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수급 주체의 변화라고 전했는데요. 뾰족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코스피가 1900을 하회할 경우라고 봤습니다. 1900을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면 PER 8배 초반에 근접하게 돼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코스피의 하락폭이 클 경우 역시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진다면 중소형주의 장세 또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내년까지도 중소형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중소형주 장이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모멘텀 공백 속에 미국 주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역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회가 끝난 미국에서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3가지 정도 더 남아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애플의 실적 발표 그리고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각각의 변수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설명인데요. 결론적으로는 FOMC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애플의 실적과 3분기 GDP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재료를 분석했는데요. FOMC에서는 목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율을 명시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나 한국타이어, 인터플렉스 등이 이번 주에 관심주로 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의 데일리들은 대체적으로 환율이나 아니면 주가 차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한국과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미국의 부동산 시장 회복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적 시즌인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익 추정이 하향되고 있고 또 밴드폭도 커서 지금 애널리스트의 이익 추정을 믿어야 될지 의문이 들 정도다. 뭐 이런 비관적인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 부진하고 또 이제 스페인 우려 때문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베스트 리포트로는 어떤 리포트 선정하셨습니까? 네,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키움증권은 시장이 지금 현재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지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도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적 부진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지연 나오면서 이번 조정이 이제 11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점, 또 11월 7일 날 있을 미국 대선, 또 11월 8일에 있을 중국의 정권 이양 등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특히 이제 G2 국가에서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조정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수 밴드는 그래서 1900에선 1950선 정도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1900선이 지켜주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산까지 9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은 1906선입니다. 오늘 1900선 지적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보여질지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